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이고요. 가을 하늘들이 너무 맑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 즐기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주차 1강 사이버 강의인데요. 세대별 사회 문화적 특성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세대를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 세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두 번째 X세대, 세 번째 밀레니얼 세대, 즉 Y세대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Z세대, 다섯 번째 알파 세대까지 이번 시간 세대별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먼저 개괄적으로 세대별 특성에 관하여 이제 출생 시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 이제 전후 세대를 얘기하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군인들이 돌아오고 서로 이제 사랑을 많이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또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자, 6.25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64년 정도까지 출생한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구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니까 한 45년 이후, 자, 우리나라하고는 한 10여 년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현재 연령이 이제 60대 정도의 이제 연령이 있고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정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자, 아날로그 중심이죠. 이 전후 세대들은 이제 디지털 이전에 이제 아날로그로 대표가 되고 이제 대개 이제 이념을 이제 중요시하고 집단끼리 똘똘 뭉치는 뭐 나라에 충성하고 뭐 국가에 봉사하고 뭐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이런 이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이제 생활했던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X세대, 그 다음 이제 X세대. 자, X세대는 좀 출생 시기를 좀 학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는데요. 뭐 1965년부터 8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70년에서 8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70년에서 80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50대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50대. 전 인구의 뭐 이제 40대 후반 이후 이제 50대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전 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고, 자, 이 X세대는 드디어 이제 세상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에 이제 살았던 이제 세대입니다. 최초로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탄생하는 그런 시기고, 산업화 근대화 이후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물질 사회를 경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성취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X세대는 집단도 중요시하지만은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는 X세대 다음이니까 뭐 I세대라고 하고, 자, 새천년이 시작됐으니까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이 뭐 태어났을 때가 2000년대가 아니라 이제
거의 20대가 됐을 때가 이제 20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81년에서 94년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인구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 이제 부모 세대가 이제 베이비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중요시하고 본인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X세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주의적인 이제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Z세대. 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죠. 95년 이후 2010년 태어난 그런 세대가 Z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연령이 27에서 12세에 해당이 되고, 디지털 원룸입니다. 자, 태어나자 디지털을 사용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X, Y, Z 해가지고 이제 Z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또 20세기에 마지막에 태어났다 했어도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에서 Z세대라고 표현합니다. Z세대는 부모 세대가 X세대이고 이제 현실을 중요시하고 자, 윤리 중심입니다. 공정한 걸 중요시 생각하고 역시 X세대가 부모다 보니까 이제 Z세대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 성향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제 여기서 현실주의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Z세대들이 사실 Z세대는 이제 10대, 20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Z세대는 이제 청소년 이제 10대하고 여러분 연령대 이제 20대가 Z세대인데 이러한 세대들은 현실주의라는 거죠. 여기서 현실주의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컨대 예를 들면은 저 우리 Z세대 뭐 또 M세대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제 영혼까지 끌어다가 연끌을 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M세대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제 물론 대출을 받았었겠지만은 그런 투자를 하지만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뭔가 미래가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게 이게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이런 것들이 다 현실적이라는 거죠. 내가 평생 노력을 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드니까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것도 현실주의적인 일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자, 알파 세대인데요. 알파 세대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연령에 해당이 되는데 아주 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아이들은 학교에도 잘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얘들은 역시 태어나자마자 온통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디지털 원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자, 이제 21세기 첫 출생사이니까 이제 그리스어의 시작 이제 알파로 해서인데 알파를 통해 이제 처음이라는 뜻으로 이제 알파 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 부모 세대가 Y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알파 세대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알파 세대까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출생 시기가 55년에서 64년에 태어난 전후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사회 관계가 이제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집단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의 이제 삶의 이행 과정 좀 많이 어려운데 살아가는 과정이 거의 이제 유사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통상적인 삶의 이행 과정이나 했을 경우에 대부분 세대들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교육을 받고, 자,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이제 삶의 이행 과정이 비슷한 그런 집단이었다는 거죠. 이 베이비 붐 세대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경로를 어, 비슷하게 표준화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삶의 이행 과정이 비슷한 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후 X세대, X세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X세대를 지나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부터는 삶의 이행 과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좀 그 내용은 이제 어, 밀레니얼 세대에서 좀 설명드리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적 관계에서 집단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뼈를 묻는 거죠. 요즘 뭐 회사에 우리 MZ 세대로 뼈를 묻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시기에는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쭉 뭐 이제 투잡, 쓰리잡을 옳지 않고 한 가지 직업에 매달리면서 회사에 충성하는 그런 이제 삶의 이제 방식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이행 과정도 이제 비슷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시면은 가난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제 열심히 일했고 또 우리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개인은 회사에 충성하고 또 개인은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세상 정치적으로는 뭐 어려울지 몰라도는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관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는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이제 시대로 대표되는데 중장년이 되어서 디지털 환경을 이제 맞이한 세대다. 현재 이제 노인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정말 산업화의 주역인데, 자, 이분들이 이제 나이 드시고 또 나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뭐 노년이 된 지금도 또 기회가 되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대가 이제 전후 세대인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X세대입니다. 70년에서 80년에 출생한 세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신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즉 이제 신세대라 할 수 있겠죠. 신세대가 등장했는데 뭔가로 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너레이션 X라고 뭔가를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X세대라고 캐나다 작가 더글래스 커플랜드의 소설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X 해가지고 X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기까지 부분은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해 드렸고, 자, 90년대 경제적인 풍요와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을 중시하는 세대라는 거. 자, 이 X세대는 최초로 개인주의 세대이고, 개성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의상에 있어서 그 전에 세대하고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이제 연출을 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화려한 20대, 90년대, 80년대 말,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초를 보내고 97년대 이제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IMF라는 이제 경제적인 국가 부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자,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금융 위기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돼가지고 미국의 그 금융 위기가 전 세계의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어가지고, 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이제 금융 위기입니다. 자, 이러한 IMF라든지 2008년도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를 이제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자, 불공정한 대우도 참고 회사에 충성하는 방식이 아직도 이제 집단을 중요시하고 그러는 이제 베이비붐의 이제 그런 이제 세대 특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X세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와 M세대의 밀레니얼 세대의 이제 낀 세대로서 뭔가 양자의 특성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뭐 개인주의 성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 뼈를 묻힐 사람은 뼈를 묻겠다. 이제 그런 게 공존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의 이제 등장으로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에 익숙하지만 그래도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 있고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이제 음악이 등장하면서 문화 대통령 서태지가 등장해서 새로운 이제 문화 산업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를 보낸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은 아주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이뤄놓은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각자의 이제 개성을 표출하는 그런 세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X는 뭔가를 잘 알 수가 없다. 신인류가 등장을 했는데 신세대가 등장했는데 뭔가를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X세대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 그리고 M세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중간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집단도 중요시하고 또 개인을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라는 거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Y세대 또는 M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자, 현재 30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보면은 역시 이제 개인주의 이제 성향이 있고요. X세대 다음 세대로서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대 주역이 될 세대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립니다. 자,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자, 위계 질서에 굴하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가 위계가 가장 이제 서열 있고 위계가 있는 조직이 이제 직장이지 않습니다. 직장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군대도 이제 위계가 존재하지만은 자,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이제 직장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사와 지낼 때도 일이 중요하죠. 일이 이제 직장이라는 게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과가 중요한 거죠. 성과 뭐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는 그런 선배나 직장 상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잘 내고는 그런 상사 선배가 더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직장 문화에서 직장 문화를 갖게 되는 게 이런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자, 유계 질서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디지털 노마드라고 칭하기 때문에 SNS에 아주 능숙하죠.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이제 표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들었죠.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은 대출을 해서 뭐 집을 사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2008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미국의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고용이 감소하고 이제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죠. 이제 공시생이라 불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뭐 이제 연애와 결혼이 포기하니까 당연히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삼포 이제 세대라고 이제 부르죠. 뭐 이제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뭐 집을 구하는 것 또 경력을 포함하면 5포 세대 그래서 뭐 5포, 7포, 9포까지 포기하는 그런 신조어를 등장시키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라밸을 중요시합니다. 워라밸, 자, 워크, 그 다음에 라이프 밸런스를 중요하는 거죠. 그래서 일도 중요하고 또 자기 여가 생활도 중요하는 그런 걸 워라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소확행이라고 표현이 되고 워라밸, 욜로로도 표현이 되죠.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욜로족들의 그런 모티브죠. 자, 이런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로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세상과 소통하지만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겪게 되고 그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또 집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Z세대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되고 우리 이제 10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에 해당이 되는 Z세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Y세대 다음 세대이고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삶의 이행 과정이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에 비해서 MZ세대는 삶의 이행 과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앞서서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 일부는 정해진 삶의 경로를 따랐다는 것, 즉 삶의 이행 과정이 거의 유사하고 동일한 삶의 이행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중장년을 보내고 노년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삶의 이행 과정이었다면은 지금의 M세대나 Z세대, MZ세대는 삶의 이행 과정이 탈표준화된 비정형화된 삶의 이행 과정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예전처럼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요즘 청소년들 탈학교 하는 아이들도 많죠. 학업 중단하고 자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그게 뭐 중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다른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를 그만두고 또 아니면 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을 가졌을 때도 평생 직장, 평생 직업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동안 뼈를 묻히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했죠. 뼈를 안 묻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에 대한 개념도, 직장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는 것도 뭐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든 자이든 타이든 결혼도 포기하고 또 뭐 이런 1인 가구, 비혼주의, 이런 독신 가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행 과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는 탈표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전에 정해진 경로를 따랐던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 비슷하고 가는 방식도 비슷하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내가 가는 삶의 목표, 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면 정해진 경로를 짜다 기찻길을 가는 것처럼 쭉 갔는데 지금의 경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기찻길 방식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마찻길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강주로 들렀다가 뭐 대구를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경로를 달리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행 과정을 걸치고 있다는 거 그런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Z세대는 IT 붐 이후 태어나서 완전히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더욱더 이제 미디어에 이제 익숙해집니다. 영상을 선호하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런 이제 디지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적극 이제 활용해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구매를 하는데 본인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Z세대들이 부모님 세대의 물건까지 구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Z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업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영리 목적으로 이 Z세대니 뭐 Y세대니 M세대니 MZ세대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기업의 윤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세대론을 더 부각시키고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좀 한 가지 좀 재밌는 건데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Z세대는 X세대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X세대가 그 Z세대의 부모님 세대지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X세대는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또렷하고 그에 따른 이제 자신의 이제 가치관이나 태도가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 세대인 이제 Z세대도 영향을 받아서
M세대보다는 좀 더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좀 더 자신의 가치관이 더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미디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을 합니다. 강렬한 자극에다 반응을 해서 뭐 이런 텍스트를 보거나 오래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 쇼폼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너무 이제 이런 자극적인 또 강렬한 그런 미디어에만 또 영상물에만 반응을 하다 보니 우리 Z세대가 여러 가지 이제 발달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런 이런 미디어가 등장하고 강력한 이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 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소통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밀레니얼 세대가 위계를 따지지 않고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했는데 역시 Z세대 역시 수평적인 관계를 이제 선호를 하고 직장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Z세대의 설명 들었고 이제 삶의 이행 과정이 이제 변했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세기 출생자예요. 2010년생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 알파를 의미합니다. 알파 세대. 그래서 20세기 첫 출생자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로 표현했고 부모 세대가 Y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는 뭐 성향이라든지 사회적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세대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는 세대. 자, 영유아기에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피커를 통해서 동요를 부르는 그리고 또 인공지능 뭐 인형하고 대화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엄청 유튜브를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 세대의 부모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Y 세대는 지출을 아끼지 않고 IT에 능통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키즈 맞춤형 컨텐츠 시장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 알파 세대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다 집에서 보냈어요. 거의 대부분 물론 학교도 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 관계를 잘 못하고 정말 학교라는 게 또 이제 사회학 기능이 있는데 그런 사회학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알파 세대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세대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자,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세대별 사회적 문화 특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하자면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를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우리는 MZ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출생 시기, 연령, 인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자,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 중심이고, X세대는 아날로그를 접하면서 또 디지털도 접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 즉 I세대는 디지털 노바드 유목민이고요.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원주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에 태어나서 이념적이고 사회 근대화, 민주화 과정을 거친 가난한 세대이고 사회 관계에 있어서 집단을 중요시합니다. 자, X세대는 뭔가 좀 새롭긴 새로운데 뭐라고 규정하기 힘들어서 그냥 X세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더글라스 커플랜드의 소설에서 X세대가 처음 등장했고, 자, 우리나라는 90년대 초 아모레 화장품 200년이가 등장해서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X세대가 나오면서 자,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X세대는 이제 집단도 중요시하고 개인도 중요시하는 최초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인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역시 개인 중심의 그런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고,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낀 세대로서 집단과 개인에게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집단에게도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64년에 태어난 지금 한 60대 연령대에 해당이 됩니다. 아날로그 세상에서 살았고요. 가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또 민자 운동도 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고 대부분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열심히 일한 세대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삶의 이행 과정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가는 누구나 거의 비슷비슷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런 표준화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은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는 개인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래서 집단주의와 집단주의와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삶의 이행 과정도 다들 비슷비슷한 표준화된 경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X세대입니다. 70년에서 80년대 태어났고요. 지금 이제 40대, 50대 초반에 해당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집단과 개인을 중요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이고 개성과 가치를 중요합니다. 자,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여 대중문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즉 베이비붐 세대가 이뤄놓은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X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0년대 주역이 될 세대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X세대 다음이 나서 I세대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81년에서 94년까지 지금 현재 이제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그 연령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디지털 유목 및 디지털 이제 노마드라고 칭하고 시간과 강수를 가리지 않고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된 이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NS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게 사용하고 개성을 중시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정체됨으로 말미암아 청년 실업 문제 등
고통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으로 뭐 공무원 시험에 몰리기도 했고, 결혼과 출산과 연애를 포기하는 3포, 5포, 7포, 9포, M4 시대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소확행, 워라밸, 욜로를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자, Z세대입니다. 95년에서 2010년에 태어난 세대이고, 현재 이제 1020 세대를 Z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디어를 워낙 잘 이용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원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Y세대 다음 세대, 20세기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라 해서 Z세대라고 불립니다. 자, 부모 세대가 이제 X세대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선호하고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합니다. 자,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을 추구하는 세대가 Z세대입니다. 자, Z세대는 부모 세대인 X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한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파 세대입니다. 자, 2010년에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우리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자, 디지털 원룸입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바다에서 이제 유형을 하는 세대가 알파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고 자라는 세대고, 자, 영유아기 때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로 동요를 듣고, 배우고 부르는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자, 알파 세대는 거의 진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상세계에 익숙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알파 세대의 부모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 Y세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고, 이제 부모들이 IT에 능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퀴즈 맞춤형 컨텐츠 시장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객관식 선택형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사회 문화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자, 보기 첫 번째, 자,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다가 중장년이 되어 디지털 환경을 맞이한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두 번째, Z세대는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개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 MZ세대는 비슷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표준화된 삶의 이행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네 번째, 알파 세대의 큰 문제점으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잘 구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보기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옳지 못한 것인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대별로 뭐 출생 시기라든지 연령, 그리고 뭐 성향 같은 거,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특히 이제 사회적 문화적인 특성을 좀 일반화시키기는 좀 100% 그렇다고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을 100%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별 특성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그러한 이제 뭐 특성을 보인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 세대별로 해당되는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청소년 특히 이제 MZ 세대에 속하는 2030 세대와 또 1020 세대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청소년들을 이제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